요즘 보면 2025년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한다.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 자, 내년 초에 주식이 굉장히 뛸 거다. 주식을 사야 된다. 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을 거다.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별의별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또 유튜버 SNS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판단을 일반인이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 경제 관련 기사가요, 굉장히 편파적이고 왜곡적으로 한국에 전해지고 있고, 자, 한쪽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한쪽은 홍보적으로 띄우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는 주로 우려되는 측면보다 띄우는 측면 기사가 미국 월가발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과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도 어쨌든 중국이 그럭저럭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희한한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다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기아선상을 헤맬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내년에 한국의 자산 시장에서 재미가 있을 거라고 띄우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번 중국을 냉정하게 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중국에 한 3년 전에요. 홍콩 지수, H 지수라는 게 굉장히 좋았다.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고 바람을 잡았죠. 중국의 위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1년도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덮었죠. 자, 저 같은 사람이나 중국의 경제가 지금 전부 조작됐고 중국의 성장률이 사실은 반토막도 안 될 거고 중국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그림자 부채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투자해 왔는데 시진핑의 공산당 독재 체제가 저걸 감당을 못하고 쓰러지게 될 거다. 중국이라고 뾰족한 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이니 뭐니도 다 무너지고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서 금융 위기까지 맞게 될 거고 공산당이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방은행에 숨겨진 부채가 3경이라면 중앙에 숨겨진 부채도 1경 4,400조가 넘는다. 그래서 중앙이고 지방이고 지금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라 해놓고 저들 마음대로 돈을 빚을 내서 쓰제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에 기반해서 부동산이나 인프라 붐이 있었고 1대1로를 하니 떠들어댔던 건데 결국 그 빚이 지금 무너지면서 중국을 강타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중국의 금융 위기를 가져오고 그것이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또 중국의 주식 시장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홍콩 ELS 계좌에 지금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제는 뭐 분신소동까지 있었다. 은행 구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지완이 된다. 중국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이제 굳어졌다. 미국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애들도 다 중국어 공부시키고 다 중국에 유학 가고 그리고 또 중국에 파견 가고 하려고 난리였습니다. 지금 어때요? 중국의 한국 유학생들 거의 사라졌고 중국에 나갔던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털고 들어왔고 이제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귀양 가는 심정으로 서로 안 가려고 한다. 심지어 한 망해가는 회사는 중국에서 직원들이 인질로 잡혔다. 임금체불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중국. 그리고 지금 한국이 중국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디커플링 해야지 같이 가다가는 중국보다
한국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1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올 초만 해도 중국이 리오프닝, 저 코로나에서 완전히 개방을 하면 그 효과가 한국 경제를 살릴 거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한국의 경제 관료고 언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ELS 계좌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면서 지금 십수조가 날아가게 생긴 위기가 지금 한국에 닥쳤어요. 중국의 부동산, 홍콩 부동산 구입한 사람들 다 죽게 생겼죠. 자,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주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가 우리가 확인이 됐죠. 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 굉장히 틀렸죠. 집은 사놓으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돈이 좀 있으면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에 있어야 된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남과 비슷한 영통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리였죠.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똘똘한 집 한 채가 있습니까? 변두리는 거의 반토막이 나가고 있고,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겨우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반토막이 나가고 있고, 곳곳에 경매 물건이 쌓이고, 강남 한복판에서도 수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똘똘한 집이 있습니까? 똘똘한 집 한 채는 어디도 없어요. 저 서울 옆에 또 다른 제2의 부동산 알짜배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순식간에 거짓말이 됐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작년부터 무너지는 게 유지됐어야 되는데, 정부가요 121조를 박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유지해오는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올해 연말 다 소진되니까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중단되자 6억 이하 서울 아파트가 폭발해 버렸다. 자, 우대형 대출 중단 후 거래량이 반토막, 6억 이하가 22.5%밖에 없었는데 이제 32.7%로 급증했다. 6억에서 9억짜리보다 9억에서 15억 이하가 더 타격, 갈아타기가 어려워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6억에서 9억 대출이 막히자 그 여파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로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이 6억에서 9억짜리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억에서 9억 이하 우대형 대출이 중단된 지난 9월 27일 이후 약 석 달간 4,887건은 중단 전 석 달과 비교하면 56%가 줄어들었고, 6억에서 15억 이하 거래는 급감한 대신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그나마 늘었다는 거예요.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우대형 대출 중단 이후 10%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1월부터 9억 이하 주택에 돈을 빌려주노니까 이 여파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6억에서 9억 이하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고 6억 이하만 우대형 대출 한해서 1월까지 빌려주니까 결국은 정부가 돈 빌려주지 않는 데서는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부동산 붐이 일었다는 게 결국 정부의 대출 특례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도 없고 중국의 리오프닝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경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 기존의 경제를 해설한다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경제 전용 방송 신문에서 떠드는 것들이 얼마나 다 허황된 것들인가. 이제는 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고 떠들면서 다시 경제가 전부 회복될 거라고 떠들고 자빠졌는데, 미국의 금리가 과연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내려갈 건가? 어디를 보더라도 많이 내려봤자 0.75 내릴 거다. 내년 1년 동안 내내. 그래서 지금 많이 내릴 행편은 어딜 봐도 없고 거기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기보다는 지연된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내년에 더 클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V나 유튜브나 언론에 나와가지고 경제를 강의하는 것들 중에 기본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이제 내후년에 부동산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다시 폭등하고 미국 주식이 금리 인하로 상반기에 폭등하고 한국 주식시장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다. 이런 헛소리들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적 지식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자, TV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SNS에서 뭘 사라, 뭘 투자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기꾼들이죠.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나마 몇 안 되는 사기꾼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고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면요, 큰 피해는 안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and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